그는 006, 006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볼까요? 자, 잠시만요. 음, 오늘은 게임 이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게임 이론은 여러분들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기존에 막 저기 그래프 같은 거 많이 나오다가 오늘은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쉐어를 하고 폰트 슬라이드 쉐어 배경으로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어깨너머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정리했습니다. 자, 봅시다. 게임 이론이에요. 이거 녹화를 할게요. 혹시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This meeting 질문 is 있는 being 거는 recorded. 여기 남겨주세요. 채팅에. 자, 보면 이제 게임 그리고 전략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티오리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점점 더 그러고 게임 티오리 하는 사람 뭐 경제학에서도 더 많아지고 있고 또 행정학에서도 게임 이론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KDI 정책대학원 가서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뭐 게임 이론 하시는 분들, 경제학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시장과 정부 기획이니까 정부 기획 측면에서 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그 중심으로 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게임 이론의 의의부터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임 참여자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고려해서 자기 행동을 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뒤에 멋있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살아가는 게 게임 이론적이니까. 그렇죠? 내가 나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뭐였어요? 우리 그 경제 이제 미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개인의 합의 단순히 이제 확대돼가지고 그렇죠? 어, 사회 전체, 경제 전체의 논리로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게임 티오리는 뭐랄까? 약간은 상대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만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내 전략이 달라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훨씬 현실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예상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 게임 티오레티컬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게임 티오레티컬이라고도 하지만 strategic situation, 전략적인 상황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 두 기업이 경쟁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가격을 내릴지 말지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사가 가격을 내릴지 않을지 먼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전략적 상황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과점 시장. 어. 그럼 뭐 그런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든지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티어레티컬하게 더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네, 액터들이 인디펜던트하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략적 상황에 놓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상황, 상대방의 행위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경제 주체들의 행위를 분석. 또 단순히 경제 주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체들이 우리 액터들이 행위를 분석하려는 이론입니다. 원래는 뭐 전쟁 전략 이런 거에서 경쟁 상황 분석하는 데에서 처음 출발이 됐어요. 게임 티오리가.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체스를 둔다고 했을 때 내가 혼자 이렇게 뭐 어떤 뭐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무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체스. 요즘에 우리 아들이랑 체스를 하는데 내가 계속 지고 있어요. 애들이 막 이거 전략을 많이 배웠는지 계속 어, 제가 지고 있는데 아무튼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내 전략을 수정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뭐 국제관계론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거를 흥미롭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합리적인 개인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결정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 경제학에서는. 근데 막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걸 경제학자들이 고민한 거지. 이걸 어떻게 경제학적인 툴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린 분명히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안 나오네. 이제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가 아 그래 우리 경제학적인 툴로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뭐냐 게임 이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면서 비합리적인 결과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자, 핵심 변수는 뭐냐면 일단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게임의 플레이어가 있고 게임의 참여자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입니다. 서로 동등한 수준에서 선택을 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네. 동등한 수준에서 선택을 한다. 여기도 전제가 있죠. 두 번째로는 전략,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대한 선택. 근데 게임 이론에서 또 하나 가정이 있어. 이 전략에 있어서 무계획은 없다.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아저씨처럼 우리 그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전략에 있어서의 이제 가정입니다. 또 포기도 안 해. 사람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 그게 이제 전략, 스트래티지에 있어서 전제예요. 사람들은 스트래티직하다. 계획을 갖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인센티브. 인센티브 뭐냐면은 각자의 플레이어가 자기의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나 손실, 러스인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동기겠죠. 네, 행정학적으로는 뭐 정책 참여자라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익 구조에서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제학의 수학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게임 이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툴이다. 네. 우리 행정학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시민이 세금을 낼지 말지, 어? 탈세를 할지, 공무원이 규정을 지킬지 말지. 지금 에이펙 그 회담 관련해가지고 내일 아리랑 TV에서 인터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가 간의 협정을 맺을까 안 맺을까? 뭐 그런 것도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임으로 보면 죄수의 딜레마, 프리스너스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는데 한번 뭐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게임 이론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니까 좀 단순하기도 하고 자, 두 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우리 A 씨와 B 씨가 있어. 자, 우리 근데 이거 좀 A, B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A 유명인 중에서 A랑 B 씨 누가 있을까? 이니셜이 나는 잘 모르니까 채팅에 남겨주세요. A를 누구라고 할까? 이니셜이 A인 사람.
B인 사람. 아리아나? 아리아나? 아리아나가 그란데. 그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가 뭐 인터뷰에서 자기 이름 애들이 잘 발음 못한다고. 에리아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에리아나. 그래. A는 에리아나예요. B는 누구라고 할까? 아리아나, 그쵸? 에리아나. 박보검, 박보검. 자, A는 아리아나랑 박보검이 있어요. A씨. A씨는 아리아나. 자, 아리아나하고 박보검이 경찰에 잡혔어. 그래갖고 독방에 갇혔습니다. 경찰은 이제 아리아나와 박보검을 따로 조사해. 자, 그래서 아리아나 씨, 당신이 자백하면 형량을 줄어들게. 그렇지만 아리아나 당신이 부인하는 동안 박보검이 자백을 하면 너는 아주 큰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아리아나와 박보검은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어. 입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죠. 입을 맞출 수 없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아무튼 아리아나와 박보검은 서로 입을 맞출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부인을 할지 자백을 할지 결정해야 돼요. 우리 아리아나 그란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리아나 입장에서. 만약에 박보검이 부인을 한다면 범죄 사실을 박보검이 부인을 해. 이거 무슨 범죄라고 할까요? 공범인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무슨 범죄를 둘이 저질렀을까? 공범으로. 탈세. 공동으로 해야지. 결혼한 사이 아니 탈세 말고. 탈세 말고.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살인. 살인. 오케이, 살인 공모. 살인 공모. 자, 아리아나 그란데와 박보검이 살인을 했어요. 공모해서. 그래서 부인을 하면 박보검이 부인한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박보검이 부인하면 아리아나는 어때요? 아리아나는 내가 부인하면 나랑 박보검 둘 다 1년형이잖아. 이 표에서 보면. 그쵸? 근데 아리아나 내 자신이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방면이야. 그럼 뭐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백이 더 이익이겠지. 음? 왜냐면은 방면해준다고 했으니까. 그쵸? 오케이. 나 그 사람 죽였습니다. 오케이. 공모했습니다. 박보검하고. 근데 박보검이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박보검을 자백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아리아나 입장에 보면 아리아나 나 아리아나인데 내가 부인하면 10년형을 받는 거 아니야. 박보검이 자백을 한다고 하면. 그쵸? 어? 그러면 내가 반대로 아리아나가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 3년형으로 줄어들지. 이 경우에도 자백이 유리한 거야. 그럼 아리아나 상황에서 보면 뭐예요? 아리아나 상황에서 보면 자백이 더 나은 선택인 거예요. 뭘로 봐도. 이거를 무슨 전략이라고 하냐면 도미넌트 스트래티지라고 해요. 우월 전략이다. 박보검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박보검도 똑같은 논리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리아나가 불이나든 자백을 하든 박보검에게는 자백이 항상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나, 박보검 둘 다 자백을 선택한 우리가 같이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둘 다 자백하는 거야. 그래서 3년형을 받게 된. 왜 이게 딜레마라고 부르지? 딜레마라고 왜 딜레마라고 불러? 만약에 둘 다 부인을 했어. 나 안 죽였는데요. 근데 일단 잡혀놓은 거지. 저도 안 죽였는지 그런 게 어딨어. 어? 공모 정황이 있는데. 어? 근데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둘 다 부인을 했다면 1년형으로 끝났을 텐데 각자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한 거잖아. 각자가 나름대로 선택한 거잖아. 둘 다 손해보는 결과잖아요. 둘 다 3년형 받았으니까. 어? 자, 자, 이렇게 보면 각자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따지지만 결국 협력이 안 일어나서 박보검 마리아나 둘 다에게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 내가 1년만 살면 됐을 거를 3년형을 사는 거잖아. 그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야. 이성적으로 최선을 개인은 다하지만 상대방 전략에 따라서 상대방 행동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이성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빠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학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요즘에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멀지가 많이 얘기되고 통합.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한다. 부산, 경남 통합한다.
광주 전남 통합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두 기관이 예산도 공유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 서로 협력하면 둘 다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야, 저는 광주광역시 쟤네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협력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손해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몫을 챙기려고 해. 그리고 광주 입장에서 아, 저 전남 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 결국 두 기관 협력하지 않아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두 기관에게 더 나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정책 협력, 예산 분배, 또 국제조약 협상 이런 구조가 반복돼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전남, 광주,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통합해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왜 통합이 안 되냐 이거야.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은데. 그렇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 서로를 서로를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협력하지 않겠지 우리한테. 어, 우리만 손해야. 라고 해서 이 아주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계속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자, 뭐 시민 참여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공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좀 툴이에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 나는 합리적으로 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나한테도 안 좋아. 나도 1년형 사는 게 좋지 3년형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실제로 죽였다고 하면 그 두 아리아나와 박보검을 둘 다 감옥에 쳐넣는 게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겠죠. 근데 여기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라는 거는 이 플레이어들에게 좋은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에게 좋은 결과. 아무튼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하려면 제도 설계, 신뢰 구축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면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거를 굳이 왜 보여주냐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꼭 이제 무슨 죄수의 딜레마다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좀 막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있어 보여서 그런지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서 이거에 익숙해지라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거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2x2 구조예요. 이론적인 형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식 구조로 보면 이렇다. 뭐 TRPS 뭐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R은 뭐예요? reward. 두 사람이 협력했을 때 얻는 보상. 둘 다 부인해서 1년형만 받는 상황이 뭐 여기에 해당되겠죠. 템테이션은 뭐예요? 상대방은 협력하는데 박보검 문 협력하는데 아리아나가 배신해. 그때 얻는 유혹의 보상이야. 예를 들면 박보검은 부인했는데 나는 자백했어. 그래 풀려나. 내가 제일 큰 이익을 얻지. 템테이션. 퍼니시먼트. 서로 배신했을 때 얻는 처벌이에요. 둘 다 자백해서 3년형 받는 상황. 서컬. 서컬은 뭐예요? 나는 협력했는데 박보검이 배신했어. 그게 호구 보상. 나 호구가 됐어. 아이씨, 나 호구가 됐어. 그거 서커. 서커 보상이에요. 내가 부인했는데 상대가 자백하면 뭐야? 나는 10년형 받는 거야. 난 호구가 되는 거야. 그걸 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조건이라고 뭐 하냐면은 죄수의 딜레마 조건에 과연 그 상황에 해당되느냐. 경제학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역순을 어떻게 보면 보려고 하는 거야. 비합리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놓여져 있었냐, 각 행위자가 그걸 분석하는 거야. 그걸 분석하면 야, T가 R보다 크고 R보다 P가 크고 P보다 S가 큰 구조가 되면 이런 비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막 보여주려고 해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책 사례를 통해서 야, 이 핵심 조건이 T가 R보다 크고 R이 P보다 크고 P가 S보다 큰 구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의 딜레마 구조에 해당이 돼. 그러므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온 거야. 또 반대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한다고 보죠. 자, 이 정책의 행위자들을 각각 보자 이거야. 플레이어들을 봐봐.
근데 이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내가 분석해 봤더니 이 인센티브 구조가 T가 R보다 크고 R이 P보다 크고 P가 S보다 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또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는 협력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에 에이펙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반도체 이슈도 있고, 우리가 무슨, 뭐죠? 그 rare earth 뭐라고 하지? rare earth. 그거 미네랄. 히토류. 뭐 히토류 이슈도 있고, 우리 그 다음에 뭐 중국이랑 뭐 대만 이슈도 있고, 싱가포르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야, 근데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TRPS, 이거 죄수의 딜레마 기본형 구조가 아니야, 인센티브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협력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많은 경우 TRPS가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야 이건 협력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이 항상 이득이거든. 이 구조라는 거를 밝힐 수 있으면. 자, 이 구조가 인센티브가 이렇게 돼 있어. 배신하는 게 항상 이득인데 어떻게 협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데 그게 나한테 도미넌트 스트래티지인데. 그렇죠? 자, 동시에 두 사람이 모두 협력했을 때, 플레이어들이 모두 협력했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사회적으로 가장 좋다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공익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 합리성이 집단의 비합리성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프리 트레이드도 그래. 우리 에이펙을 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한테 좋아. 어, 그렇지 않아요? 자유무역하면 서로한테 좋아. 우리가 저 싼 값에 중국 그 테무에서 싼 값에 얻고 우리는 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케이팝 케이팝 스트리밍 거기서 하고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 왜냐면은 그 플레이어들은 그런 죄수의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케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사회적 관점에서의 조건, 어, 그죠? 그래서 이제 리워드가 두 배가 됐고 한 상황이 T 플러스 S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둘 다 협력했을 때 없는 총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보상 두 사람이니까 그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협력과 배신을 하는 경우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은 이 상황으로 분석을 해도 이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라고 우리가 결론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호 배신보다 집단적 협력이 상호 배신보다 집단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수식을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상호 배신보다 협력이. 어.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되면 두 사람 모두가 협력할 때가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각 개인이 협력을 선택하는 보장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배신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지.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 수식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거를 그냥 수식으로 나타냈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수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그래서 한번 다뤄본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똑같다. 그래서 TRPS 뭐 이렇게 나타나서 각각 막 인센티브 계산하고 뭐 하는 거 이제 논문에 많이 나올 텐데 별거 아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공공시설과 제수의 딜레마 봅시다. 자, 공공시설이에요. 자, 앞에서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개인 간의 선택적 전략적 선택 문제였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죠? 이번에는 공공재 문제로 좀 해봅시다.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 한번 이제 좀 행정학적으로 전개를 해봅시다. 행정학적으로. 자, 이제 저 A랑 B를 좀 바꿔봅시다. 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아리아나랑 박보검 말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A씨와 B씨. 누구로 할까요, 이번에? A씨. 안, 누구 없어? 안. 아델.
주로 A는 외국 사람이 나오네? 그래, A는 아델이다. 그럼 B는 누구로 할까요? 저스틴 비버. 오케이.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어. 아델이랑 비버. 오케이. 아델이랑 비버로 갑시다, 이번에. 자, 아델과 비버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아델도 캐나다 사람인가? 아델 어느 나라 사람이죠? 호주 사람인가? 영국 사람이구나. 아, 영국이구나. 비버는 캐나다죠. 아무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가 헐리우드에 살아, 헐리우드에. LA에 삽니다, LA. 자, 아델과 비버가 LA에 살고 있어요. 근데 LA에 공공도로가 필요해. 그래서 아델과 비버가 둘 다 2천만 원씩 내면 도로를 잘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그 혜택은 뭐냐? 3천만 원의 혜택을 각각 모두 얻어. 2천만 원씩 부담해서 3천만 원씩 혜택을 얻자. 순이익을 따지면 얼마예요? 1천만 원 혜택이야. 아델도 1천만 원 혜택이고, 저스틴 비버도 1천만 원 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네. 야, 2천만 원씩 각각 부담하고 3천만 원 혜택 얻으면 각각 1천만 원에 이기는데 해봅시다. 근데 한 사람만 2천만 원을 부담한다. 아델만 2천만 원 부담해. 그럼 도로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좀 부실해. 부실한 도로가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혜택이 1,500만 원밖에 안 돼. 반으로 뚝 떨어져. 3천만 원의 혜택이 아니라 1,500만 원. 그렇지만 1,500만 원 혜택은 있어. 그 도로를 인해서. 아주 부실공사하는 거야, 부실공사. 순살 도로 되는 거예요. 순살 도로. 순살 도로 돼가지고 아주 부실한 도로가 만들어져서 혜택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원을 들였는데 그러면 그 돈 낸 사람은 손해잖아. 아델이 냈어. 야야 2천만 원씩 내봐봐. 그러면은 3천만 원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둘 다 3천만 원을 누리잖아. 근데 저스틴 비버가 뒤통수 친 거야. 안 내. 그러면은 부실공사 때문에 나는 2천만 원 냈는데 실제 그 부실공사 도로 때문에 1,500만 원 혜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델은 손해지. 나 2천만 원 냈는데 1,500만 원밖에 혜택 못 받았으니까. 돈 안 낸 사람은 어때? 공짜로 그 도로 쓰잖아. 그래서 프리 라이딩이 발생한다는 거야. 무임승차. 그럼 아델의 입장에서 따져봐. 아델의 입장에서. 그 머리 돌아가겠지. 자, 보자. 이거 저스틴 비버가 만약에 2천만 원 부담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아델인데 아델이 부담하면 1,000만 원의 순이익이잖아. 3천만 원 혜택 빼기 2천만 원 내 자부담. 근데 내가 돈을 안 내고 배신을 때려. 그럼 저스틴 비버 때문에 부실하긴 해도 도로가 생기잖아. 그러면 1,500만 원이라는 혜택을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래? 아니면 1,500만 원의 혜택을 공짜로 얻을래?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자, 나는 돈 안 내겠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그거 있나? 돈 안 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모지 있나? 이모지? 이모지 없어? 설문조사 만들기. 나 아들은 1,000만 원 내겠다. 선택 1. 설문조사 이거 처음 해보네 줌으로.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시작. 떠요 이거 설문서 뜨고 있구나. 공짜로 도로 이용한다. 7명, 8명, 18명. 2천만 원 낸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안 내고 공짜 도로 이용한다고? 한 명 있다, 한 명.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모금했습니다. 2천만 원 낸다. 여러분 설문 다 했어요? 설문 좀 해보세요, 더. 아무튼, 어, 채팅창. 지하철만 타서, 지하철만 타. 도로가 상관이 없구나. 자, 2천만 원 낸다 누구예요? 2천만 원 낸다 누구야? 2천만 원 낸다고 한 사람 왜 2천만 원 낸다고 했는지 써주세요. 알겠죠? 음.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안 내고 공짜로 이용한다라고 한 사람이 92%입니다. 92%. 그렇죠? 왜냐면 내가 1,500만 원 혜택 공짜로 얻는데, 그렇죠? 반대로 저스틴 비버가 뒤통수 쳤어. 아니면 저스틴 비버의 양아치인 게 아마 얘참딱 봐도 양기가 있는 게 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러면은 아델이 나 혼자 보대만 하면 얼마나 손해 봐요? 내가 2천만 원 내는데 1,500만 원만 혜택 보는 거잖아. 그럼 500만 원의 손해를 보겠지. 근데 내가 저스틴 비버 뒤통수 쳤어. 근데 나도 뒤통수 칠래. 그럼 손해도 이익도 없잖아. 500만 원 손해 안 보잖아,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부담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델은 어떤 경우에도 부담하지 않는 거를 선택하겠죠. 선택하겠죠. 저스틴 비버 입장도 동일해요. BC 입장도 똑같이 계산해. 부담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럼 둘 다 부담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도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도로가 안 생겨. 도로가 안 생기면 둘 다 좋을 게 없잖아. 내가 도로가 없어서 지금 불편한데 돈 좀 십시일반 해가지고 좀 만들어 봅시다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공공시설에서 나타나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라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을 때 협력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음. 자, 봅시다. 그러면 행정학적으로는 어떨까?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를 이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음. 내가 필요한 건데, 음? 나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내 이익만 따지면 어떻게 돼? 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지. 야, 내가 저스틴 비버 쟤 돈 많은데 돈 많은 애들 보고 내라고 해. 어. 그래서 도로, 뭐 환경, 뭐 치안, 복지 이런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논리로 활용되기도 해요. 정부가 세금도 강제적으로 걷고, 야, 저스틴 비버, 너 아델 일로 와, 2천만 원씩 빨리 내. 빨리 내. 어, 그렇게 해서 정부 역할이,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 요즘에 눈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폭설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죠. 폭설이 내린다. 군대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눈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야,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우자. 그럼 어떻게 돼요? 동네 길이 깨끗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야, 나 하나쯤이야. 다른 집이 먼저 하겠지. 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치워. 길이 미끄럽고 위험해지죠. 그럼 누군가 다치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럼 뭐 지자체 같은 데에서 나서가지고, 야, 너 내 집 앞에 그거 안 치워? 너 벌금. 아니면은 먼저 치운 사람한테 우리 포상을 줘. 이런 식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좀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볼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저기 우리 최서아 학생이 했어요. 자, 제가 2천만 원을 부담한다고 답을 했는데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협력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은 건설되지 않고 아무도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 최소화 학생 같은 사람의 선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요. 다음 슬라이드인가? 아무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공공시설, 공공재 같은 문제, 합리적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때 정부의 개입이 실패를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바꾼 거지. 인센티브의 구조를 바꾸는 거지. 정부가. 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공재 게임을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 수식을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라고 여러분 하는 거야. 익숙해지라고. 익숙-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대. 수식이 나오죠. 자, 이제 공공재 게임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재 게임. 약간 그 뭐지? 약간 게임 티오레티컬한 의미에서의 수식이에요. 게임 티오레티컬하다는 의미에서의 수식이야. 자, 뭐 간단해요. 사실은 이제 공공재 게임인데 퍼블릭 굿즈 게임이라고도 해요. 그냥 조금 더 이 수식적인 형태로 표현한 거다. 자, 이거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파이 i가 있죠. 파이 i. 그렇죠? 파이 i는 뭐예요? m-gi 플러스 알파. 알파가 이제 코에피션트죠. 계수고 시그마 j equal 1 to n gi. gj구나. g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공공재에 얼마를 기여하고 그 결과 어떤 이익을 얻는지를 단순히 표현한 식이에요. 하나씩 보죠. 파이 i는 뭐야? 파이 i는 개인 그 i는 개인 i예요. i는 나는 i야. 그죠? 파이 i는 개인 i가 얻는 효용 또는 보수 또는 혜택. 이 게임에서 내가 얻는 혜택이에요. 이익이에요. M은 뭡니까? M은 개인 i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에요. 뭐 소득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거야. 그렇죠? 뭐 내가 가진 돈의 전부라고 하죠. 어. 내가 가진 돈의 전부가 있으면 그게 나의 효용이잖아요. 그렇죠? GI는 뭐냐? GI는 나 개인 아이가 공공재에 컨트리뷰션 하는 양이에요. 공공재에 기여하는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 건설에 아델이 낸 돈, 그 금액, 그거에 바로 GI다. 알파는 뭐냐? 멀티플라이어. 이거 효과 계수라고도 하고 코에피션트라고도 하고 멀티플라이어인데 뭐냐면은 공공재의 효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도로가 잘 만들어질수록 이 알파 값은 높아져. 혜택이 높아지는 거지. 도로가 아주 좋아. 어? 되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공공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알파 값이 높아지는 거지. 한강 버스 여러분들 이용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버스. 자, 한강 버스가 잘 만들어졌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러면 이 알파 값이 높아지는 거야. 엉망으로 만들어졌어. 알파 값 낮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알파. 왜냐면은 그게 멀티플라이어가 여기서 왜 필요하냐면은 이 공공재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혜택이 달라지잖아.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그마는 뭐예요? 합한다는 거잖아. 썸이잖아. 썸. 모든 사람의 합. 뭐의 합이에요? 여기서는 시그마 j equal 1 to n gj잖아. 이건 뭐냐? 개인 J가 있어. J는 N명이 있는 거야. N명. 우리 클래스는 지금 몇 명이 들어왔어? 오늘 수업에 32명. 32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돈 낸다는 사람 얼마였어? 돈 낸다는 사람? 우리 서베이 참여하는 사람 22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개인 22명이 돈을 낸 거 있죠? 어, 돈을 낸 거에 총합이야. 총합. 저 총합을 말해요. 그러면은 풀어보면 자, M-GI라고 해보자. M-GI. 그건 뭐냐면은 내가 개인이 공공재에 기여하지 않은 만큼 남게 되는 사적 소비는 내가 돈이 많아. 그렇죠? 내가 뭐 1억이 있어. 근데 내 효용은 뭐야? 내가 1억이 있는데 내가 2천만 원을 내. 그러면은 나는 일단은 8천만 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8천만 원 되는 거야. 그게 이제 M-G이라는 거. 내가 근데 그거 돈 하나도 안 내. 2천만 원 나는 안 낼래. 난 1억 갖고 있는데. 그럼 1억 그대로 있겠죠. 공공재에 기여하지 않는 만큼은 내가 사적 소비로 남게 된다. 내가 저기 2천만 원 그 공공재 투입 안 하고 2천만 원짜리 뭐 요즘에 2천만 원 뭐 살 수 있지? 2천만 원 살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도로에 안 쓰고 그거 그냥 2천만 원으로 살 게 없네 요즘. 2천만 원으로 살 게 없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아델이라고 생각해봤는데 2천만 원으로 살 게 없네. 시계! 시계 살 수 있다 시계. 아 자전거 자전거 2천만 원. 아 그렇지 도로니까 자전거 타면은 상관없겠네. 그래 좋아.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도로로 차가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2천만 원으로 공공 도로 안 만들고 나는 전기 자전거 탈래 2천만 원짜리. 아 좋아 좋아.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내가 돈 안 내고 그냥 갖고 있으니까 공공재에 기여하지 않는 만큼 내 사적 소비를 나타내는 거. 내가 돈을 안 내면 그만큼 내 돈이 남는 거잖아. 그 다음은 알파, 시그마 J 이퀄 1, 2, and J, GJ. 그러면은 모두가 낸 기여의 합에 어떤 특정한 효과계수 코에피션트 알파를 곱한 거예요. 그것이 공공재에서 생긴 전체 혜택이야. 전체 혜택. 그리고 이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간다. 그래서 사적 소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아이가 얻는 효용, 파이 아이는 뭐냐면 내 사적 소비가 있을 거고 내가 뭐 자전거를 산다든지 시계를 산다든지 그리고 공공재로부터 얻는 혜택을 더하는데 거기서 뭘 빼야 돼? 내가 공공재에 기여하는 만큼을 빼야 되잖아. 예? 그게 GI잖아. 그렇죠? 그냥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하죠? 음. 간단한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경제학자들이 좋아해. 에코노메트리스 그에서 좋아해요. 경제 에코노메트리스 뭐라고 하지? 계량 경제라고 하나? 에코노메트리스 하는 분들은 굳이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자 한 수식으로 나타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남들이 내면 어떻게 돼? 나도 혜택을 받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로 해봐야 되겠다. 레이저 포인터. 자, 내가 돈을 내건 돈을 내지 않건 뭐의 혜택을 봐요? 이만큼 혜택은 내가 보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우리 22명의 학생들, 미안해. 우리 다 안 낸다고 했지. 두 명만 낸다고 했지. 미안해요. 이 제이가 누구, 아이는 우리 모두야. 그렇지? 나 개인. 우리 모두가 아니다. 미안해. 우리 아이야. 근데 우리 클래스에서는 제이가 딱 두 명 있었어요. 제이가 N이 두 명이야. N이 두 명. N이 두 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이름을, 뭐더라? 이름. 최서아가 제이야. 최서아 말고 한 분 더 있죠. 우리 두 명이야. 그럼 2천만 원씩 냈잖아. 그쵸? 그럼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 어떠한 알파 계수를 곱한 것이 나의 이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얼마 돈을 낼건 안 낼건 그거는 내가 그냥 받는 거야. 그쵸? 돈을 안 내도 받는 게 있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이거를 0으로 만들지. 지 아이를 0으로 만들잖아. 내가 어차피 받는 게 있는데 어?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런 얘기예요. 프리 라이딩이 왜 생기느냐. 이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알파 곱하기 n 있죠? 알파 곱하기 n이 1보다 작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체 공공재 효과를 말하는 거. 전체 공공재 효과가 개인의 비용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 그러면 나 개인에게는 기여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거. 기여하지 않는 게 우월적인 전략이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여할까 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겠죠. GI 값이랑 알파 시그마 J 이퀄 1, 2, N GJ 요 값을 비교해 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알파 값이 엄청 높아. 그러면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럼 나도 좀 기여해도 상관없겠다. 내가 2천만 원 내지만 이거 참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낸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내고 그 알파 값도 올라가지고 괜찮은 거 만들면 내가 2천만 원 내더라도 돈 뭐 여기로부터 얻는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좀 내도 상관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야 내가 돈 이거 2천만 원 내봤자 이 알파 계수 보니까 이거 한강버스 이거 안 되겠어.
한강버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운영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돈 내는 거 보니까 두 명밖에 안 내네. 이거 두 명밖에 돈도 안 내고 이거 한강버스 계획을 보니까 엉망인데 이거 뭐 제대로 되겠나? 나 안 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뭐냐? 응? 정부의 역할은 뭐야? 세금 형태로 GI 강제적으로 하자는 거야. 야, 일로 와봐. 니네들 GI 빨리 내. GI 빨리 줘. 니네 M만큼 있지? 너네 M 있잖아. M 있으니까 GI 빨리 내놔. 어, 해가지고 요걸 만들어내는 거. 너 GI 내놔도 이거 알파계에서 우리가 잘 해가지고 좋은 시설 만들 테니까 너 어차피 혜택 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낸다고 했어. 얘네들도 가서 GI한테도 돈 받고 GN한테도 받고 다 받을 거니까 너 빨리 GI만큼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하는 거를 정부의 역할로 본다. 그렇죠? 시장 실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 아파트 단지 여러분들 다 아파트 단지 많이 살거나 살아보셨으니까 뭐 정화조 수리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안 내고 되겠지 하고 관리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정화조 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 시설 고쳐지지 않는 데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지.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는 거지. 자, 이제 우리 동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정화조 수리비 거둘 거예요. 정화조 수리되고 모두가 깨끗하게 살 수 있잖아. 근데 정화조 수리비 나 안 낸다는 거지. 강제로 안 하면. 왜? 나는 전략적인 존재야. 나는 내 셀프 인트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GI 내기 싫어. GI 안 내도 이거 있는데 왜? 내가 그냥 누릴래. 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공공재 게임의 이제 논리라는 거예요. 퍼블릭 굿즈 게임이야. 자, 카르텔의 붕괴를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카르텔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한다고. 뭐 카르텔 상황이 왜 스테이블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는 왜 스테이블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를 통해서 볼 수. 이번에는 회사로 봅시다. 회사. 왜냐면 우리가 카르텔이니까. 두 개의 회사 A, B 여러분 채팅장에 남겨봐 주세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어. 어디로 할까? A로 시작되는 거. 아마존. 여러분 되게 인터내셔널하다. 어, 아마존. 아큐라는 뭐야? 아큐라가 구글인가? 아큐라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큐라인가? 어, 아닌가? 아주라인가 그거는? 아큐라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마존 B는 뭐야? B. 배민. 아마존 배민 너무 좋아. 아마존 배민 너무 좋네. 아 보잉도 있고 보잉. 아마존 배민. 진짜 좋다 이거. 아마존 배민 너무 좋아. 자, 우리나라의 아마존과 배민이 똑같은 걸로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 배달 앱을 시작했어. 아마존이 배달. 어차피 유통망이 있고. 배민도 이제 배달을 하고 있었죠. 자, 아마존과 배민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자, 아마존과 배달의 민족은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높이거나 또는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보죠. 카르텔 협정을 맺은 상태라고 해봅시다. 자, 일로 와봐. 배민 사장 일로 와봐. 너네들, 우리 아마존 들어오면 한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일로 와봐. 우리 좀 합의를 합시다. 우리 안정적인 이익을 나눠 먹자고. 시장을 나눠 먹자고. 너랑 나랑 아마존이랑 배달의 민족이랑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지? 수수료 같은 거 그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배달 수수료 그 저기 개인한테 받는 거는 요걸로 해가지고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뭐 업체에서는 요만큼만 받아가지고 일단 요렇게 하자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카르텔을 했다고 합시다. 응? 우리 노나 먹자. 근데 각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저거 아마존 저거 협정을 지킬까? 나는 살짝 어기고 배달료 좀 조절해가지고 시장을 더 차지하면 내가 이익이 훨씬 클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배달의 민족과 어,
아마존 모두 협정을 지키면 예를 들어서 10조의 이익을 얻는다고 해봅시다. 10조. 10조 원. 10조 원은 돼야지. 10조 원. 여기 우리나라 시장 규모로 생각. 자, 나도 10조 원. 아마존도 10조 원. 배달의 민족도 10조 원. 가장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쪽이 협정을 어겨. 배달의 민족이 몰래 가격을 낮췄어. 어? 또는 배달의 저기 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어떻게 돼요? 협정을 어긴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독점하겠지. 그래서 15조 원의 이익을 얻게 됐어. 아마존은 협정을 지켰는데 손해를 봐가지고 2조만 이익이 남았다고 봅시다. 어. 근데 둘 다 협정을 어기면 어떻게 돼? 둘 다 협정을 어겨. 아마존 못 믿어. 배매달 민족 너네 못 믿어. 나 협정 어길래. 배달 민족 야 아마존 이거 외국계 회사 나도 외국계 됐지만 지금 너는 더 외국계잖아. 나 너는 못 믿어. 자 그럼 시장을 경쟁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각각 5조만 이익이 남는 거야. 각각 5조만. 야 협정 지키면 둘 다 10조 얻는데 지금 다 어겨가지고 5조만 이익 남는 거잖아. 어? 그러면은 카르텔 입장에서는 안 좋죠. 기업 입장에서 뭐 우리는 좋지만. 어?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이 플레이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사회가 아니고. 자, 우리 아마존 입장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자. 야, 저거 배민 얘네들이 협정 지키면 나 아마존 우리가 협정 지키면은 10조 이익인데 어기면은 15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 협정 어기는 게 더 유리하잖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배달의 민족이 협정을 어긴다고 하면 내가 지켜봤자, 아마존이 지켜봤자 나 2조밖에 못 먹는데, 내가 이거 협정 어기면은 최소한 5조는 얻잖아. 그래, 5조 그냥 받는 게 낫고. 협정을 어기는 게 유리하잖아. 제가 어떻게 하든. 그럼 아마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정을 어기는 게 더 도미넌트 스트래티지인 거예요.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배달의 민족도 똑같아. 결국은 둘 다 5조 이익밖에 얻지 못한다. 협력하지 못하고 둘 다 손해에 보는 결과가 나. 그래서 경제학적인 이제 죄수의 딜레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카리텔이라는 거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특히. 합리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야 10조씩 나눠 갔는데 야 일로 와봐. 야 너나 나나 10조 지금 시장 그 너나 먹자. 우리 지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시장 노나 먹고 하면 가격도 이제 유지해가지고 어? 합리적인 것 같잖아. 실제로는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서로를 믿지 못해. 그래서 협정이 무너지고 그 죄수의 딜레마 그 구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공멸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 현실에 의해서는 지금은 뭐 배민이랑 아마존 맞지만 1970년대 80년대 있잖아요. 석유 카르텔이 있었죠. 오펙이 있었죠. 그래서 회원국들이 생산량도 제한하기로 약속도 하고 뭐 막 그랬는데 몰래 몰래 조금씩 막 생산을 했어. 그래서 협상이 결국 깨졌잖아. 근데 그거를 분석해 봤을 때 얘네들 지금 인센티브 구조가 죄수의 딜레마 구조였더라. 이렇게 사후적으로 그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왜 이걸 우리가 하냐? 협력 실패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고민이 그거였죠. 야, 인간은 계린적인데 협력을 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 왜 협력을 안 할까? 왜 합력을 안 해? 합리적인 결과를 왜냐하면 합리적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지. 돌고 돌고 돌아 합리적. 어. 내가 합리적 이기심을 갖고 선택하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최서와 학생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야야야 이거 우리 좀 수정을 하자. 야 지금 100%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22명이 서베이에 참여했는데 2명은 지금 돈을 낸다고 하잖아. 얘네들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고민이 드는 거야. 아씨 이거 100% 지금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사회적 이제 그래서 사회적 선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기 순수 이익 모형하면 셀프 리가딩만 보는 거야. 셀프 리가딩. 현실 설명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사회적인 선호, other regarding, self regarding이 아니라 others regarding, other regarding preference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모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warm glow한 이타적인 선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파이 아이는 뭐라고 했어요? 나 개인의 효용이잖아. 그렇죠? 나 개인의 효용. 어?
잠깐만 이거 플러스 해야 되지 않나? 마이너스 J 플러스 이거 빼? 이거 빼는 게 맞나? 이거 더하는 거야 돼야 돼. 잠깐만요. UI는 그쵸? J 알파 이거 더하기로 해야 돼요. 잠깐만요. 수정할게요. 공유 중지. 잠깐. 공유 중지 됐어요? 이거 더하기로 돼야 돼. 다시 공유할게요. 그래. 인간이 이럴 리가 없지 하면서 저도 못 믿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자, 이거 나 또 플러스 다른 데다 넣었네. 전혀 다른 게 돼버렸어. 잠깐만 다시. 전혀 다른 모델을 하고 있어. 거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가 플러스. 오케이. 됐다. 이제 그런 사람들, 최서 학생들 같은 사람을 분석을 해봤더니 자, 얘네들을 보니까 레이저 포인터. 자, 개인의, 이게 전체 개인의 효용이에요. 나의 개인의 효용. 아까 그거 다 계산했죠. 플러스, J의 효용. 그렇죠? J가 낸 만큼의 어떤 효용. 타인의 효용이 증가하면 내 효용도 증가하더라. 알트루이즘을 설명하는 모델.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게 J는 I가 아니야.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너의 그런 효용이 이게 그 사람의 효용이잖아. 효용이 알파가 돼서 나에게 플러스로 오는 거야. 이타적 선호야. 어. 네가 효용이 증가하면 내 효용도 증가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효용에 기여할래. 이러면서 아까 모델로 갔을 때 이 GI 더 내는 거야. 이 거기서의 파이 I는 여기에요. 그러면서 야 너의 효용이 안 나왔잖아 여기서는. 여기는 뭐만 있어요? 그 사람의 기여만 있고 그 사람의 효용이 없잖아. GI 이 모델에서는 J의 우리 최서아 씨의 효용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이 모델에서는 뭐예요? 있잖아. 우리 최서아 학생의 효용이 여기 있잖아. 어? 그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야, 네가 그래 그럼 난 여기서 GI 좀 낼게. GI 좀 내가지고 나는 나에게 I지만 너 J에게 나는 J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너에게 J가 늘어나면 네가 이걸 받겠네. 나는 너의 J니까. 그러면서 야, 너에게 나는 나에게 너는 J지만 나도 너에겐 J잖아. 그럼 나 GI 내서 너 좀 해줄게. 그러면 알트루이즘이라는 거야. 그럼 타인의 효용이 증가하면 내 효용도 증가하는 거야. 내 효용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타인의 효용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게 알파가 돼서 또 나에게까지 오는 거야. UI로. 알트루이즘. 또 하나의 모델은 뭐냐면 불공정성 회피야. 불공정성 회피. 이건 envy, jealous한 걸 표현하는 거야. 자, 나의 효용이 있어요. 나의 효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야. 난 이런 상황이 싫다는 거야. 이건 나의 전체 효용, UI는 나의 전체 효용, 나의 전체 효용에 있어서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요소가 뭐야? 일단 J와 I. 나는 I인데 나는 J가 아니야. J 너도 나 I가 아니잖아.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고 나도 네가 아니야. 근데 네 효용이 내 효용보다 크다고 봐. 큰 상황. 네 전체 효용이 15조야. 15조. 근데 나의 전체 효용은 10조라고 해보자. 그럼 5조 곱하기 알파 한 만큼 나는 싫어. 내 전체 효용에서는 네 효용에서 내 효용 뺀 만큼의 알파 곱한 거는 나는 마이너스로 본다. 이런 거예요. 어? 불편한 거야. 이것도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성을 회피하는 거지. 만약에 네 효용과 나의 효용이 같다고 해봐요. 그럼 어차피 똑같잖아. 효용. 어차피 효용 똑같잖아. 이거 없어지는 거야. 0이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내 효용은 나의 전체 효용이 되는 건. 그건 상관없다 이거지. 상관없는데 야 나는 지금 이거 내 효용이 이만큼이고 네 효용은
나보다 더 커? 그건 난 마이너스지. 그런 걸 보는 거야. 타인이 얼마 받는가를 또 꼭 생각을 해. 어? 그럼 나 지하에 줄일래. 나 지하에 안 내. 내가 나는 나에게 I지만 너에게 나는 J잖아. 그치? 그러면 J가 낸 거 네가 또 받아가지고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야, 너한테는. 그러면 나는 그만큼 안 낼래. GI 나는 안 내. 불편해, 나는. 어? 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네? 라는 게 불공정성 회피고, 요거는 뭐냐면은 반대야. 야, 근데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너는 너무 조금 가져가잖아. 아유, 어떡하니? 그럼 나는 죄책감 느껴. 난 이런 죄책감 느껴서 나는 안 할래. 그런 거야. 그 나에게는 전체 효용에 있어서 나의 효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게 또 베타로 곱해져 갖고 나한테 오는 거는 나는 그건 마이너스야. 나는 죄책감 느껴. 나는 안 할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사회적 선호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어. 그래서 이런 모형도 굳이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넣는다.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새로운 모형이 필요했을까? 왜냐면 순수한 자기 이익 모형으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22명이 서베이에서 참여했는데 2명은 돈 낸다잖아. 어? 실제 실험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했어. 사회 실험을 했어. 근데 사회 실험 해보니까 아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 난 그거는 싫다. 또는 나는 다 좋은데 난 불공정한 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면서 막 수식을 또 적어 본 거지. 음? 그래서 나 자신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이 I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이 J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이익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 그렇죠? 자, 왜 이기적 인간이라는 단순한 가정으로는 사회를 선사할 수 없는가? 그렇죠? 어떤 행동이 그 한계를 보여주는가? 왜 그런 행동을 경제학적으로는 외외로 보지만 현실에는 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공정성을 따지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도 우리 한다. 경제학자들 이런 설명하기 위해서 other regarding preference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기부나 봉사활동을 보자 이거죠. 기부를 왜 해? 봉사활동을 왜 해? 그 누구죠? 션인가? 션? 진우션의 션? 그 사람 왜 맨날 다 달리기를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왜 저 습툰후는 김장훈 맞나? 김장훈은 왜 이렇게 기부를 할까? 나는 김장훈이 정말 걱정된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까? 왜 그래? 경제학적으로 보면 손해만 남는 비합리적인 행동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의 효용은 파이 I지만 난 저기 파이 J를 보니까 파이 J 너무 기분이 좋아. 웜 글로우 따뜻한 만족감을 느낀다네요. 너무 웜 글로우네. 단순한 이익으로는 이익 계산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장훈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김장훈은 어, 파이 I만 보는 게 아니고 파이 J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이걸로 좀 설명해야죠. 뭐 예를 들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실험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experimental economics에서 그렇죠? 얼티메이럼 게임이라는 게 있어. 한 사람이 돈을 나누자고 제안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를 할 수도 있어. 이때 야 너는 어 저기 1만 가져가. 나는 9 가져갈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실험 경제학에서는 나 1만 받고 떨어질게 이렇게 해? 시간 얼마나 남았지? 시간 우리 한 8분 남았는데 이거 서베이해야겠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설문조사 종료. 야, 3명 늘었다, 3명. 2천만 원 낸다, 3명 늘었어요.
자, 우리 웜글로우한 사람들, 우리 파이 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 설문조사 한번 더 하죠. 이거는 10인데 최후 통첩 게임이에요. 나는 9, 너는 1. 이거 스퀴드 게임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선택 1, 9억이라고 하죠. 9억. 1억. 9억이면 1억이면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1억만. 도장. 자, 요거 해보고 우리 수업을 마무리 해봅시다. 자, 시작. 이거 시작됐어요? 시작 안 됐나 아직? 이거 하나 공유 중지. 종료됨. 시작. 시작했어요. 갑자기 돈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는 9억을 게짓하니 너는 9억만 1억만 가져가. 이게 저의 최후 통첩이에요. 합의를 안 하면 너랑 나랑 둘 다 못 가져간다. 1억만 가져간다는 사람 지금 10명, 11명. 다 필요 없어. 너랑 나랑 둘 다 제로야. 4명. 오, 1억만 가져간다는 사람이 20명이네. 불공정해도 상관없다. 21명. 우리 84%의 학생들이 1억만 가져간다고 했어. 나는 9억 가져가는데? 다 필요 없어. 너랑 나랑 둘 다 0이야. 5명. 19%. 최후 통첩 게임. 자, 설문조사 이제 종료하겠어요. 결과 공유. 자, 1억만 가져가겠다. 나는 9억 가져가는데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억 생기면 여러분이 10억 생겨가지고 합의해야 될 일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할게요. 다 필요 없어. 너랑 나랑 둘 다 제로 가져가는 거야. 5명 있었어. 19%. 다 필요 없어. 그렇죠? 이런 5명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1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5명 누구야? 1억을 왜 버려? 내가 9억을 가져가는 게 진짜 아깝구나. 어? 여러분, 왜 다 필요 없다고 한지 이 5분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거의 끝날 때 다 됐는데. 암튼, 공정하지 않으면 난 돈을 포기하더라도 협력 거부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상에서도 이런 일 있어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한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다 책임진다.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료가, 우리 조교가 잘못했지만 제 잘못입니다. 너는 자연재해 때 서로 도와준다. 신뢰와 규범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모두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불공정에 대한 불편함. 야, 너 지금 나 1억 받는 건 좋은데 저 사람이 9억을 가져간다고? 되게 불편한데? 왜 나만 덜 받아? 나만 왜 호구지? 어? 그럼 나의 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다 필요 없어. 너도 제로, 나도 제로. 그렇게 가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선호의 형태의 3가지 그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짧게만 하고 신사회적 위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짧게만 설명하면 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렵네. 다른 규범의 세계지만 사회적 가치 소멸. 네? 경제적 사고방식은 원래 시장 안에서만 적용되던 거잖아.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있고. 근데 점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공식 영역까지 팀2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원래 시장은 가격과 이익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공동체나 일상생활에서는 도리나 책임, 배려 같은 게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주의적 사고방식이 이런 영역까지 점점 들어온다는 거.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나의 이유는 뭐지? 그 결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일상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교육 확대, 공교육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응? 우리 애들 보면 불쌍해. 아, 오늘도 이화 매스 가가지고 다행히 이화 매스는 좋아한대. 이화 매스. 이화 매스 얘기했나요? 우리 애들 선생님이 그 이화여대 2020학번 수학교육과. 아무튼 그건 좋대. 근데 국어학원 싫어해. 국어학원 싫어해. 근데 학력 인센티브가 너무 강해지면서 어? 공동체 전체의 교육, 공교육보다는 내 아이의 성적이 우선순위 된다는 거야. 전체 공교육은 어찌되든 상관없어. 내 아이만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면 돼. 모두가 경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애들 학교에 정비정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아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냥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문제라고. 학교를 공부해서 하고 좀 인성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그 학원 가서 집에 여기 학교 오면 피곤해하고. 그쵸? 학력 인센티브에 대한 죄수의 딜레마. 아까 폭설 상황에서 내 집 앞 눈썰기도 얘기했죠. 그러면 소셜 트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응 방식은 어떻게 되냐? 약간 권력적 접근이 있을 수 있겠죠. 야, 너 GI 빨리 내.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거야. 또 하나는 시장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T가 R보다 크고 R보다 P가 크고 P보다 S가 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바꿔보자. 인센티브를 주자. 재활용품 가져오면 내가 포인트를 줄게. 전기를 절약하면 내가 요금을 깎아줄게. 전기차를 사면은 내가 뭐를 해줄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소셜 솔리데리티, 공동체적인 연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대안학교, 우리는 대안학교로 해가지고 우리 조직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약간의 오늘 시사점이다. 4시 45분 됐으니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The recording 다음 has stopped. 주부터는 저기 할 거예요. 우리